2021년에는 우리가 어느 지점에 집중해야 할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순살팀은 2021년이 안녕하세요. 자, 유튜브에서는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트럼프가 재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 뭐 민주당에서는 그럼 누가 나올 것인지, 이 이슈로 계속해서 뉴스들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2, 3월 정도부터 벌어진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지다 보니 이 미국 대선은 좀 찬밥 신세를 받게 됐었죠. 어쨌든 바이든의 승리, 그리고 민주당이 상원 하원 모두 다수석을 가져가는 블루웨이브를 달성하면서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고요. 올해는 백신이 나오고 해서 개선이 되겠지만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 대선도 이제 끝나서 새로운 정책들과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하는 와중에 2021년에는 우리가 어느 지점에 집중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순살팀은 2021년이 중국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소비재, 그리고 중국 클라우드 인터넷 산업. 약간 뻔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키워드들이 많아서. 중국 전기차. 사실 이 하나하나가 너무 큰 산업들이기도 하고, 특히 클라우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로 묶기는 어려운데 아무래도 많이 연관이 돼 있다 보니 일단 하나로 묶어봤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도 중국 시장은 너무나도 큰 시장이라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큰 그림에서 방향성을 한번 짚어본 다음에 앞으로 차차 오늘 이야기된 회사 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보는 시간을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소비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살펴보자면 슈로더 자산운용의 주식 리서치를 총괄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중국 소비재 관련해서 변화들, 작년에 팬데믹 이후로 변화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해외 소비가 중국 내수 소비로 전환된 것.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사치를 하고 있던 중국 사람들이 이제 팬데믹으로 국경이 다 막히고 중국 본토 자체는 경기 회복을 하다 보니 그 돈을 어딘가에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 중국 내수 시장에서 소비를 점점 더 하게 된다. 그래서 원래도 팬데믹 이후로 경제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해외에서 쓸 돈까지 중국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 소비가 늘어난다는 점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팬데믹과 상관없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나타났던 트렌드죠. 뭐 중국에서 중산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소비 패턴의 양극화, 그래서 프리미엄 시장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최저가 시장도 같이 커지는 이런 현상이, 사실 이거는 뭐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중국은 워낙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 자료도 한번 보게 되면 보시면은 2020년 10월에 발행된 자료인데요. 개인 케어류와 홈 케어류 제품이 빠르게 성장했죠. 이 중에서 제가 또 가장 중요하게 본 포인트들은 아까 나왔던 대로 중국 소비시장 성장 동력이 강세를 갖고 있는, 중산층이 많아지고 있다, 도시화,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수입 소비재 시장이 커져가고 있다. 안 그래도 나가서 쓸 돈을 내수에 쓰고 있는데 수입 세율을 낮춰서 수입 물품을 더 싸게 들어오게 되면은 중국 내에서는 이 수입 소비재를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 소비재 시장에 저희는 2021년에 계속해서 큰 관심을 가질 예정이고요.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분이 중국의 대륙의 삼다수, 그러니까 생수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농푸산취엔이라는 회사인데요. 워렌 버핏의 자산 규모도 제쳤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생수 회사만 보유한 건 아니고 백신 회사, 바이오 회사도 같이 보유하고 있고요. 소비재 회사를 통해서 이제 아시아 1위 부자가 됐습니다. 이 회사가 2020년 9월에 상장을 하면서 자금 조달을 했는데 홍콩 상장할 당시에 아시아 3대 부자로 올라서고, 그 다음에 올 초에는 아시아의 모든 경쟁자들, 특히 원래 1등이었던 알리바바 마윈 선생님은 요새 중국 정부에 계속 털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제치고 아시아에서도 1등 부자로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당연한 소비재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 농푸스프링, 상장한 지 아직 4달밖에 안 돼서 미래를 계속해서 봐야겠지만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생수 외에도 세제, 이것도 역시나 가장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이죠. 세제 팔아서 10조 원 번 부부에 대해 저희가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이제 블루문 그룹이라는 회사가 홍콩에 상장을 해서 12월에 기업가치 10조 원 이상 인정을 받았던 이 회사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트렌드인 프리미엄 시장, 아까 중국 시장이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0년도에 이들이 액체 세제를 개발할 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가루 세제 위주, 액체 세제가 좀 더 비쌌기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들도 액체 세제를 많이 안 만들었었다고 해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화학 선생님 출신의 회장이 액체 세제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투자자들과 이제 합이 맞아서 그 이후 10년 동안 계속해서 액체 세제의 판로를 중국 내에서 넓히면서 그 시장의 1위로 올라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양극화되고 있는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프리미엄 시장을 계속해서 먹고 있는 그런 회사가 10조 원 이상의 가치의 회사로 성장한 이야기를 소개를 했었고요. 이 역시도 향후 중국 소비재 시장의 트렌드를 확인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트렌드인 클라우드, 인터넷 분야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2020년을 관통했던 트렌드 중에서 온라인 세상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와 중국의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라는 스플린터넷이란 개념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중국은 아무래도 예전부터 검열을 위해서 미국의 IT 서비스들을 중국에 들이지를 않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도 안 되고 구글도 안 되고, 그래서 미국이 사실 거기에 크게 대응을 엄청나게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트럼프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었죠. 그래서 중국 견제하겠다고 하면서 틱톡,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죠. 틱톡을 쪼개서 미국 사업부를 미국에 있는 다른 기업한테 팔아라 라고 명령을 내렸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이슈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고요. 협상 기한은, 예전 명령에 정해진 협상 기한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난 상황이고, 어쨌든 미국이 이제 반격을 하기 시작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인터넷의 그 분할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의 인터넷이 두 갈래로 나뉘다 보니 이 인터넷의 뒷단에서 이 인프라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업체들도 크게 두 갈래로 나뉘겠죠. 미국과 그 외 글로벌 국가들의 서비스를 하게 되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등의 미국 클라우드 회사들, 그리고 중국을 위주로 서비스하게 되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회사들이 세운 자국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침범받지 않고 중국에서 자국 수요를 채우는 이 대형 회사들이 중국 내에서 커가고 있고, 거기에 킹소프트라는 회사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가 잡고 있는 중국 내수 클라우드 시장 안에서 우리는 저렇게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사업자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과 이해관계가 겹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으로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킹소프트 클라우드라는 업체가 있고요. 참고로 이 킹소프트 클라우드라는 회사는 킹소프트라는 회사의 자회사인데요. 대륙 버전의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할 수도 있고 한글과 컴퓨터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중국의 공공기관, 국영기업, 은행 같은 기관들에서는 많이들 채택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오피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클라우드까지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회사는 루이싱커피 사기 사건 이후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도 상장을 해서 중국 내수 클라우드 시장의 기대주로서 계속해서 주가는 오름세를 보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독립된 콘텐츠로 다시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이 킹소프트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샤오미 창업자 레이쥔,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경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샤오미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이 킹소프트, 그리고 이의 자회사인 킹소프트 클라우드,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샤오미 얘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얹고 가면, 미국과 중국 간의 다툼이 심해지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회사가 바로 샤오미죠. 화웨이가 사실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업체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화웨이가 미국에 때려 맞으면서 그 빈자리를 샤오미가 채워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 스마트폰 분야를 넘어서 스마트폰들을 저가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인터넷 서비스 얹어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 하면서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샤오미와 킹소프트, 이런 중국의 IT 회사와 클라우드 회사, 이들이 어떻게 같이 성장해 나갈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킹소프트 회장이자 샤오미 창업자이기도 한 이 레이쥔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가 있는데요. 전기차 업체들은 테슬라부터 해서 모든 회사들이 작년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이미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당연히 중국에서 계속해서 1등 업체로 잘 하고 있고, 이제 테슬라를 쫓아가는 중국 내수 업체들이 굉장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는 니오, 리오토, 그리고 샤오펑 이 세 개의 회사들이 가장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다 상장이 돼 있는 회사들이기도 하고요. 이 세 개의 회사들은 기존에 중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모두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가 투자했던 회사, 그리고 니오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가 투자했던 회사, 심지어 텐센트는 테슬라 지분도 예전에 샀던 적이 있죠. 이거는 2017년 이야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중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 투자를 해놓고 그 시장이 어떻게 커가는지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변화는 이들이 아예 직접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만 보셔도 상하이 모터와 CATL, 여기는 배터리 업체죠. LG화학과 1, 2등을 다투는 글로벌 1, 2위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는 이런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 회사와 아예 힘을 합쳐서 뭉쳐서 쯔지 자동차라는 전기차 제조사를 아예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간접적인 2대 주주 같은 상황이었으면 이제는 아예 자동차 제조사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바이두 같은 경우도, 바이두는 중국판 구글이죠. 그래서 검색 업체가 메인인 회사인데 BAT의 맨 앞에 올 만큼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회사였는데, 아무래도 검색의 중요성이 이제 알리바바의 이 커머스 내에서 검색, 그리고 텐센트의 위챗 내에서 검색 기능들에 밀리다 보니 단순 이제 검색 수요가 줄어들면서 연관된 광고 수입도 줄어들고 한동안 좀 힘들었던 상황인데요. 2020년 들어서 AI, 자율주행 이런 쪽의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키운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이두가 조금 턴어라운드를 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상황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바이두도 아예 알리바바처럼 전기차 업체를 공식으로 설립하겠다. 그래서 지리 자동차와 합작해서, 참고로 이 지리 자동차는 중국 회사인데 스웨덴 볼보 자동차를 여기서 인수를 해서 갖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바이두와 지리 자동차가 아예 합작을 해서 제조업체를 만들겠다. 그래서 기존에 뒷단에서 머물러 있던 빅테크 업체들이 조금 더 전진 배치돼서 직접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두에 대해서 하나만 조금 더 살펴보고 가자면은, 그 2020년에 가장 스타 펀드 매니저죠. 캐서린 우드.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라고 4차 산업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는 ETF를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수익률이 워낙 좋다 보니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죠. 이 아크 인베스트가 바이두 주식을 쓸어 담고 있다. 자, 이제는 사야 할 때 월가가 재평가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바이두가 계속해서 다시 주목받는 2021년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아크 인베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펀드죠. ARKK라는 펀드는 작년에 팬데믹 이후로 보시면은 ETF인데 한 4배 성장한 ETF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작년에 제일 잘한 투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게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건데요. 이 아크 인베스트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종목들은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공부하시는 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크 인베스트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중에 독립 콘텐츠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워낙에 좋은 펀드들,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글로벌리 전기차 회사들은 미국 스타트업도 펀딩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 대만의 폭스콘, 이제 아이폰 조립 회사로 알려져 있죠. 이런 회사도 중국 전기차 업체 바이톤이랑 협약을 맺어서 전기차 시장에 깃발을 꽂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전기차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는 2021년에도 계속 트렌드일 거기 때문에 주목을 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들을 앞으로 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 교육업, 중국을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리면 중국 온라인 교육업, 바이오 등등 많은 주제들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 다시 하나씩 컨텐츠를 만들어서 재밌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 유튜브 댓글로 여기 달아주셔도 좋고,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알려주셔도 좋고, 다양한 채널로 저희한테 순살이 다뤄줬으면 좋은 컨텐츠를 던져주시면 저희도 연구를 해서 인기가 많은 순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순으로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자주자주 영상으로 만나 뵙는 걸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